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번에 서초구 읍면동에 네. 그 빌라를 전세 끼고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전망이 어떤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우면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주소 알 수 있을까요? 7-12번지 빌라요. 좀 7-10, 오래됐어요. 7-12번지 구축 다세대 주택을 지금 매수할까 하시는데 투자 목적이신가요? 네네. 네, 여기 뭐 원룸인가요? 투룸인가요? 투룸이요. 투룸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면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문의가 들어왔는데요. 소장님 어떤가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여기가 지금 이쪽에 있는데 여기가 이제 좀 빌라 같은 게 좀 있어요. 있는데 지금 이쪽에 혹시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제가 예. 양재동에 거주하는데요. 예. 투자 목적으로 빌라 알아보다가 여기 우면동 쪽이 그 R&D 특구이기도 하고 예. 또 경전철 소식도 있고 그래서 이쪽으로 알아보게 됐어요. 예, R&D가 이쪽에 이미 지금 들어와 있는 것도 있고요. 네. 예, 지금 들어와도 있고 그리고 이미 이쪽은 그런 계획은 있는데 아직까지 어디를 이렇게 한다는 건 없어요, 지금. 예, 그런데 삼성전자도 지금 일단 들어와 있고 이미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강남이고 하지만 지금 지하철이 지금 멀어요. 네. 지하철이 지금 멀고 그리고 제가 늘 얘기했지만 재개발을 생각하고 우리가 빌라를 사는 거지 이런 호재를 보고 이거는 기업들에 대한 여기 들어오는 그 회사들의 호재지 사실은 요 지역이 개발이 된 그런 호재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가치가 올라가는 호재가 아니고 그래서 이쪽은 지금 위례 과천선이라고 해서 복정역에서 양재 시민의 숲 거쳐서 지금 이쪽으로 왔다가 저쪽 과천 청사까지 가는 선이 있어요. 그게 네네. 근데 그게 어디로 들어올지를 몰라 지금. 예, 어디로 들어올지도 모르고 아직까지 뭐 이렇게 딱 어디다라고 얘기하고 언제 뭐 착공한다 이런 게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항상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투자 우리가 여기다가 투자금 얼마 정도 되세요? 투자금은 지금 실투자금 1억이요. 1억이요? 네. 1억이면은 1억 여기서 조금 여유가 더 있으세요? 네, 2억까지요. 그러면은 1억에서 2억이면은 이걸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강남권은 재개발하고는 좀 무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강남권, 그러니까 뭐 우리 지금 흔히 얘기하는 용산이라든지 용산은 지금 국제업무지구 개발 얘기도 나오고 또 서울역도 지금 국제업무지구 서울역도 서울역 개발 얘기 나오죠. 예, 이런 것들이 가장 큰 호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되는 거고 이런 쪽에 가야 있어야 낙후된 동네 역세권이란 개념이 역세권 개발은요.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거는 2개 역이 교차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더블 역세권 이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 가장 우선이 어디냐라는 걸 찾아서 우리가 한 2억 정도, 2억 미만으로 한 1억 5천 이상이면은 투자금이 전세 끼고 빌라들을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좀 길게 보고 묻어두고 가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나중에 정말 커다란 효자 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도 있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좀 궁금하시면 세미나에 한번 오시든지 아니면은 다시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다시 한번 상세하게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투자 방향을 다시 한번 잡아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방송 보시면서 전화나 문자 신청하셨는데도 소개가 되지 않아서 아쉬워하는 분들 위해서는 1:1 개별 상담과 소규모 세미나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전 신청 접수 순으로 받고 있고요. 역세권 투자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네요. 소장님, 어떤 내용이죠? 예, 역세권의 중요성은 예전부터 제가 뭐 한 10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도 이제 역세권 고밀도 개발 시작할 거다. 이건 선진국들의 투자 방향입니다. 하나의 이 도시 개발 방향이거든요. 우리도 지금 이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정부, 서울시 다 같이 지금 그 재개발 쪽으로 지금 포인트가 맞춰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쪽에 먼저 선점해서 들어가야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지역들이 어딘지 궁금하신 분들은 오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02-6676-02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그래요. 장기 투자로 지금 고잔 그린빌 13단지, 15단지를 보셨어요. 보신 이유가 있겠죠. 어떤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보신 거예요? 좀 그 부담 없이 월세를 놓으려고 아, 그랬거든요. 네. 그러세요. 월세 중심으로 네. 부담 없이. 그렇다면 투자 금액은 어느 정도나 생각하시는데요? 제가 유산 받은 게 있거든요. 네. 한 5천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대출 받아가지고 그 네. 정도면 되지 않을까. 아, 그래가지고 그러세요. 찾아본 게 거기였거든요. 아, 그러세요. 아무래도 금액에 맞춰서 또 찾아보면서 호재가 어디가 있을까 찾아보시다 보니까 네. 이렇게 후보가 나온 것 같은데, 자, 앞서서 내분 의견 같이 살펴보셨겠지만 반대하는 의견들도 좀 있어요. 아무래도 전문가님들은 수익성 측면, 또 장기 네. 투자라고 하시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고려하신 것 같은데요. 자, 네. 마지막으로 본부장님하고 통화해 보시고 그럼 신중하게 결정해 보세요. 네. 네, 본부장님.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10년 이상 장기 투자. 네. 지금 13단지랑 15단지를 보셨는데, 두 아파트는 위치가 거의 가까워요. 한 네. 200m 정도 차이 나는 가까운 위치에 있는데,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투자적인, 그러니까 월세임 받을 목적으로 보신다고 하셨는데, 가격이 안 올라도 월세만 그러니까 받는 걸로도 만족을 하시나요? 아니죠. 이왕이면은 집도 좀 오르면 좋죠. 네, 여기는 그 둘 중에 하나를 고르자 그러면 저는 사실은 비슷비슷해요. 가격은 비슷한 흐름으로 갈 건데 굳이 네. 둘 중에 하나에서는 13단지가 조금 더 나은 선택으로 보이고요. 네. 네, 물론 이제 그 평형이나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겠지만 이제 입지 자체로 봤을 때는 별 차이는 없지만 굳이 고르자면 13단지가 좀 더 낫고 사실 투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도 반대입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아까 투자 금액 5천에다가 대출을 받아서 뭔가를 준비를 해서 월세를 받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게 그럼 시간이 지나면서 차익도 보는 그쪽으로 가셔야지만 이제 대출 금리라든가 세금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이 아파트는 실제로도 예전에 비해서 지금 가격이 회복을 못했어요. 아직도. 예, 그 최근에는 지금 좀 가격 상승 추세에 있긴 한데 그 폭도 상당히 낮을 거고 여기 한번 전체적으로 주변은 왜 그런지를 살펴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시청자님께서 좀 결정 내리는데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초지역, 그러니까 13단지만 놓고 봤을 때 초지역과 고잔역 사이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인데 역세권 아파트는 아니고 거리는 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초지역 자체에 좀 호재가 좀 상당히 많은 경우가 많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교통적인 측면에서는 이 초지역이 신안산선 지선이 이쪽에 새롭게 생겨날 거고요. 네. 그리고 인천발 KTX도 새롭게 생겨나죠.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서해선과 그리고 4호선 더블 역세권인데 4개 쿼드러플 역세권이 됩니다. 그 소리는 이제 안산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교통적으로도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곳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멀지 않은 곳에 또 중앙역에도 신안산선 본선이 들어가게 되면서 중앙역과 소지역이 앞으로 이제 안산의 중심이 될 건데 문제는 뭐냐? 해당 아파트는 걷기에는 사실 좀 10분 이상, 10분 정도 이 정도로 걸을 정도로 좀 역세권 범주에는 좀 벗어나 있어요. 이 교통 호재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안산은 모든 투자자 그리고 실거주자가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는 곳이 아까 그 말씀드린 중앙역과 함께 이 초지역 앞에 새롭게 분양한 아파트들이 많이 있어요. 네. 신축들이 많이 있는데 다 이쪽으로 관심들이 많고 가격 상승이 좀 많이 이뤄진 곳입니다. 또한 초지역 자체가 바로 옆에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여기에 이제 아트시티라는 문화 테마타운 이런 게 새롭게 생겨날 예정에 있고 그 위에 화랑 유원지도 명품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소리는 초지역을 중심으로 새롭게 변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자체적인 호재는 맞지만 해당 아파트에는 그 영향이 살짝은 떨어질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초지역하고는 거리가 좀 있는 편이고 그 영향은 사실 받기는 하는데 이쪽 자체 라인이 이 고잔 그린비 쪽 라인 자체가 냉정하게 봤을 때는 소득 수준이 높다거나 뭔가 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아니에요. 다만 좋아질 가능성은 있지만 이 해당 아파트 자체가 제가 아까 반대를 하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아파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든 아파트가 재건축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거나 그런 이제 직접 개발에 영향을 받거나 그런 기대감이 높아지는데 이쪽 13단지, 15단지는 현실적으로 그 시간이 돼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게 가장 이제 상승폭을 높일 수 있는 큰 기준 중에 하나인데 10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상당히 긴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뭔가 움직임이라던가 뭔가 변화의 예상 가능성이 높은 곳을 선점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곳들과는 좀 거리가 먼 점. 그리고 신안산선이 다니기는 하는데 이 신안산선 또한 해당 아파트에는 거리가 좀 멀어요. 이 신안산선 이쪽에 라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초지역과도 거리가 좀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입지적인 요소가 상당히 좋다라고 평가할 수도 없고 해당 아파트가 새롭게 바뀔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5천만 원 투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월세 임대 수익 자체만 봤을 때는 수익률이 나쁜 편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 이후 현재의 가치보다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 대비해서는 얻어가는 이익이 클 거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 금액을 가지고 차라리 아까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서울 중심지들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그 금액으로는 서울 중심지에 새롭게 바뀌는 곳 찾아보기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찾아보면은 가능한 곳들이 있을 거고 그런 쪽으로 좀 눈을 돌리시는 게 좀 더 바람직해 보이고요. 금전적으로 조금 더 높여서라도 좀 더 중심지에 호재가 있는 곳으로 옮기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번 상담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